그러니까 어떻게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10년에 20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빛을 이용해서 좀 콜라겐을 좀 더 많이 형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름을 좀 적게 만들고 피부를 좀 밝게 톤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게 사실 피부 미용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정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있어서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서 노화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저는 이제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속이겠죠, 이제. 속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속, 그러니까 뭐 근육이라든가 어떤 대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노화를 좀 막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 고민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공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뭐 마이토콘드리아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된다든지 그 솔루션은 공학에서 찾으시고요. 문제점만 제가 맞춰드릴게요. 네, 문제점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노화가 된다든가 질환에 걸린다는 것은 실제로 인체의 기능으로 볼 때는 너무 간단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첫째는 필요 없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될 것이 안 내보내지고 그 안에 존재하는 거.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이 부족한 거. 그래서 필요한 거 부족한 것을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공학적인 기술로 이게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주는가. 그럼 또 부족한 게 사실 어떤 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우리가 이제 영양소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영양소들을 필요한 분자로 만들어내는 그 중간에 있는 단백질 효소들. 효소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최근에 그 오창민 교수님 뭐 관심 있는 분야를 보면은 당뇨병을 그 당뇨 약이 아니라 당뇨를 마그네틱 필드로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앞으로 많이 찾아질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생명공학의 한 그 현실이고 또 미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광 분야에서도 보면 이제 빛을 이용해서 그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사이토크롬 C 약시데이즈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게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젊어져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걸 이용해서 치매 쪽도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해서 이제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된다는 것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 맞춤형 어떤 치료 그런 분야도 굉장히 많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제 상태이고요. 사실 저희 내과 전문의이신 이제 오창민 교수님께서 예. 혹시 그 뭐 개인 맞춤형 어떤 치료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아, 예. 요즘은 예 디지털 신약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공학의 발달 때문에. 네, 근데 디지털 신약이 사실 뭐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디지털 신약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디지털 치료제는 그 공학의 발전에 힘입어서 이제 개인 생활사가 다 기록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데이터가 모여도 모두가 다 그걸 분석을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AI가 들어가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AI가 분석을 해주면 그 결과를 다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좋겠다. 현재는 약간 딱 2단계 정도입니다. 결국 치료법에 있어서는 약간 AI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진단 쪽에서의 접근을 통해서 이런 진단을 해주고 치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치료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해서 디지털 치료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큰 시장인데요.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될까요? 어떻게 너무 생각보다 말이 잘 안 돼요. 해보니까 잘 안 되네. 근데 처음에 제목을 그 건강을 디자인하다라고 네네. 해주셨는데 지금 뭐 디자인이라는 그 말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생명공학과가 하는 일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냥 뭐 예전에 의학이 어떤 질병이 생기면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했다 그러면 디자인을 하는 거는 좀 앞을 위해서 미리 예측하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의생명공학과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위협이나 건강의 위협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고 또 그거를 뭐 개인에 맞춤하는 것도 그 디자인이란 말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처음 던져주신 그 디자인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예,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치료 혹은 뭐 AI 신약 개발에서 제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거의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 교수님도 이제 빛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원래 기계 이제 전공이시긴 한데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도 하고 계시고. 예, 그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을 지금 이용해서 뭔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저는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치료가 되거나 진단이 되는 이런 큰 과정 속에 일부분만 하고 있는데요. 뭐 근본적인 걸 좀 더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또 이제 김영희 교수님하고 이제 정영 교수님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다 보니까 쥐들도 좀 생명체인데 여기가 이 쥐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하는데 실험 결과를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니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가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인 빛을 이용해서 이제 보는 것을 통해서 감정을 추출하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뭐 저희가 연구는 좀 먼저 시작했는데 결과가 도출이 안 되는 과정에 다른 분들이 먼저 발표를 했고요. 아, 이런. 그래서 그게 그래도 이제 중요한 저널에 발표가 돼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볼까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생명공학과 미래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생명공학과 지금 우리 다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는 뭘까요?